상업지 주상복합 매수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최근에 방송을 자주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가격 형성 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집값, 아파트값 오른다 내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다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자,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자,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세가 오르거나 혹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시세란 것은 아파트의 시세를 좌우하거나 그리고 오름과 내리를 좌우하는 것은 화폐에 달려 있습니다. 화폐.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랐다, 내 아파트가 올랐느니 뭐 누구 영인의 집은 많이 올랐는데 내 집은 어떻게 됐니?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무엇에 연관되어 있느냐? 화폐 가치. 그러니까 아파트란 것은 애초부터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뿐이에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는 착시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화폐 가치가 하락할 뿐이다.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들 거예요. 보니까 서울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부산 아파트는 안 오른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항상 제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서울, 부산 이 2대 도시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과 부산은 어떻습니까?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10년 중에 1년도 안 돼요. 1년밖에 안 됩니다. 10년이란 기간 중에 이 10년이란 기간이 있죠.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0%는 하락 기간입니다. 70%는 상승 기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화폐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는 항상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플레이션 기간도 있고 디플레이션 기간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무엇이다? 7대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란 시장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자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7대3의 비율로 항상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서울과 부산은 따로 움직이죠? 서울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부산 아파트 안 오릅니다. 부산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 안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함께 올라가는 시기가 10년 중에 1년밖에 안 된다. 서로 바톤을 터치하는 것뿐이에요. 서울에서 만약 뭐 땅 팔고 소 팔고 서울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 거의 꼭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산 아파트에서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사람들이 집 팔고 소 팔고 해서 부산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 부산 아파트도 정점의 꼭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산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는 같이 안 움직이죠? 미국 가도 그렇고 일본 가도 똑같습니다. 독일 가도 그렇고 영국 가도 다 똑같아요. 도시들마다 국가마다 다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식들이 다 함께 올라가는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유동성 장세 자체가 10년 중에 1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왜 못 올라가죠? 돈이 무엇입니까? 화폐란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 모든 자산, 모든 시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을 다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순환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화폐의 성격 때문이란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형성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화폐란 것이죠. 화폐. 화폐는 결국에는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부동산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떤 부동산은 거의 미미하게 이렇게 지금 큰 변화가 없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망권과 땅과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조망권입니다.
조망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디벨로퍼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개발을 해서 뭐 상가를 사서 이렇게 뭐 크게 뭐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망권을 만나게 되면은 그 효과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은 조망권이 가장 큰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물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겠죠. 그래서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 뭐 아파트라든가 집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조망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지 않는 것이 비탄력적인 것이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를 만났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조망권, 그 다음에 땅값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은 어떻습니까? 네, 주상복합을 잘못 사면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게 잘 안 올라요. 주상복합 자체가 안 오르는 게 뭐 때문이죠? 땅의 비율. 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에는 땅의 비율이라는 게 있대. 이것을 우리가 대지지분이라고 합니다. 대지지분 자체가 작기 때문에 탄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파트에 비해서 주상복합이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어떤 주상복합은 가격이 굉장히 잘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 작은데도. 왜? 조망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맞박에 생겨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네,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것이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착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이다? 조망권. 그것이 가장 탄력적이기 때문에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상복합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모든 자산시장의 대응 전략은 5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이, 자, 트렌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힙소, 펠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맨날 손해봅니다. 주식도 항상 손해봐요. 뒷북칩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고점에 물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추세는, 트렌드는 잘 아시죠? 이게 추세죠. 그 다음에 디버전스는 무엇입니까? 이 전환이에요. 전환. 네, 이걸 뭐 전환한다, 우리가 뭐 양전환, 음전환한다 이렇게 전환한다 그러죠. 국면의 전환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힙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다이버전스가 되는 것처럼 뭔가가 전환이 된다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힙소란 것은 이거를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어지다가 상승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힙소다. 속임수를 줬다. 힙소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존 추세에 강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붕괴되는 겁니다. 이때 각이 더 크죠. 이때 각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각보다 크기 때문에 투매라든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올라가는 장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조정권이 나옵니다. 이거를 조정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조정이 되겠죠. 여기도 1번 조정, 하락장에서 조정이고, 상승장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국면. 자, 이것이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다시 기존 추세를 강화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언제? 여기서 이제 힙소 국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매수 국면이죠. 물론 바닥 국면에서 사야 되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 페일러는 뭡니까? 네, 페일러는 속임수가 아니고 실패를 의미합니다. 추세 전환에 비슷한 개념인데, 시세 전환에 실패를 말하고, 해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항상 이게, 여러분, 해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HEDGE라고 그러는데, 네, 방어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상복합은 가격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락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이 해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조망이에요.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는 주상복합은 잘 안 떨어집니다. 왜? 조망이란 것들이 어떻습니까? 해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시킨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주상복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 중에 무엇입니까? 이 조망권이 해지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 사례를 보시면은 서울의 대부분의 주상복합은 여러분들 지금 시세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에서도 선호하는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망권을 갖고 있는 주상복합은 선호도가 높다. 왜 그렇습니까? 조망권이란 것이 어떻다?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시세에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신고가를 여전히 치고 있는 아파트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어떻습니까? 대지분이 작죠. 자, 땅값은 작기 때문에 자, 주상복합 자체는 용적률이 크고 건폐율이 높게 한정된 땅을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지고 고효율로 만든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대지지분이 작을 수밖에 없죠. 땅값은 어떻습니까? 땅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인데 조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망권이 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로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주상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일반적인 조망권이 없는 아파트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는 주상복합도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조망권이 갖고 있는 탄력적인 것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LCT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주상복합인데 어떻습니까? 완전한 이 조망권을 갖고 있죠. 영구 조망권을 갖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아서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 조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망권이 해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W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마린시티 쪽에 있는 아파트들 주상복합.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도 세운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조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아파트 중동이라든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보시면은 중동 상업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운대 중동에 상업지가 있는데 왜 잘 안 오릅니까? 완벽한 영구 조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상복합을 선택할 때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대지지분이 작다. 대지지분이 작은 것은 어떻다? 땅값은 조망권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것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망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의 매수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망권이 있냐 없냐. 조망권이 없는 아파트들 서울이든 부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상복합은 피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들보다 시세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잘 안 올라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건물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죠. 이 건물값이 하락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상복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망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선택하는 우선순위 입지가 아닙니다. 주상복합은 무조건 조망권입니다. 이 조망권에 따라서 주상복합의 가치가 결정된다. 아파트와 다르게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